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5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 이상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처음 찍는 날입니다. 예, 제가 이정일 PD에게 계속 영상으로 전환해보자라고 살살살살 잔소리를 하여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미디어 탈곡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화려한 영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지금 여기 자막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막 가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정일 PD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또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더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죠. 심지어 저는 화면에도 안 나와요. 예. 여기 뭐 카메라도 보고 있어야 되고 오디오도 봐야 되고 마이크도 봐야 되고. 지금 이 영상에 이정일 PD 목소리 나오는 건 맞나요? 목소리는 나오는 거 맞아요? 목소리 나옵니다. 예, 목소리는 알겠습니다. 나오는. 네, 그런데 하도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 얼굴은 일단 보여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처 회의를 아주 길게 한 결과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미디어 탈곡기를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계정으로 미타를 보실 수 있었거든요. 들으실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부터 미디어 탈곡기로 따로 유튜브 계정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저희를 보시려면 반드시 민원연이 아닌 미디어 탈곡기로 구독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미디어 탈곡기 꼭 채널 구독해서 유튜브에서도 이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또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도 따로 구독하시면 또 탈곡기 말고 민원연의 여러 가지 활동, 언론운동 활동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두 채널 모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게 너무 길어지면요.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미디어 탈곡기에서 했던 그 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드리는 활동가가 들어와서 했던 그것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방송이 활동가들이 하는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빵뉴스가 없어지고 빵뉴스는 너무 짧아가지고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2분 내에 영상으로 활동가들이 모니터 보고서를 한마디로 털어드리는 그러니까 미디어 탈곡기에서 했던 그 역할을 활동가들이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가 두 개로 분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봉우 팀장은 주로 민원연의 그러니까 논평이나 그리고 미디어 스크랩 부분만을 저희는 이제 방송할 거고요. 그리고 전에 했던 모니터 결과는 따로 아직 채널명은 확정이 됐죠. 밑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마 2월 1일부터 나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2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민원연의 새로운 영상 콘텐츠 빵뉴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콘텐츠인 밑이 나갑니다. 그거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도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두 팀이 이제는 두 개의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미디어 탈곡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밑은 일주일에 2번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책 읽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팟캐스트로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산만하게 또 시작을 했는데요. 이미 너무 길어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첫 방송이라서 서두에서 안내가 길 수밖에 없다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미디어 스크랩 해봅시다. 먼저 저희가 방금 전에 이 녹음하러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길게 사무처 활동가들과 같이 이 회의를 했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보도들이 이번 설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다들 이 걱정하시느라 지금 심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보도들도 저희가 지금 대충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좀 살펴보고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 보도들이 나왔어요. 난리입니다, 난리. 네, 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 스크랩으로 보여드릴 거는 PD 저널 보도인데요.
우한 폐렴 공포심 키우는 가짜뉴스 방심이 적극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확진 환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SNS의 가짜뉴스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계속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회의하면서도 거듭 얘기를 했는데 이 우한이라는 중국의 지역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병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지역에 대한 혐오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확하게 불러주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기사들이 우한폐렴으로 해서 너무 많이 나가서 우리들도 그렇죠. 지금 인식이 그냥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더 입에 착 달라붙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게 WHO의 지침이기도 하고 그 지역명을 넣지 말자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확진자들 중에 폐렴 증상이 또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정확한 명도 아니네요. 네.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네. 자, 그리고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방심위가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건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잘 느낄 수는 없어요. 네, 심의를 일단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고요. 지금 네.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에 따르면 일단은 정보통신 심의 규정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해서 시정 요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SNS 등으로 퍼뜨릴 경우에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사회 혼란을 진짜 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것보다도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지금 그렇죠. 너무 많이 조장하고 있어서 이것도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 전염병이 있을 때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 그 SNS를 통해서 받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정도의 방심위가 통신심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를 원래 하던 심의를 하는데 이게 새로운 현안이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보겠다는 차원의 계획인 것 같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상의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상의 명확한 허위 정보나 명확한 모욕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라 그래가지고 포털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지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방심위가 이 현안에 대해서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을 하겠다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5.18 관련 가짜 뉴스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긴 하죠. 네, 안 하는 것도 너무 많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방통심의위가 지금 대응하겠다는 가짜 뉴스들이 이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허위 정보들이 많이 이미 유포가 된 상태예요. 지금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SNS 상에서 퍼지고 있는 게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이고. 세 번째 확진자가 대형 쇼핑몰을 막 돌아다녔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미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통심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네, 아무튼 저희 곧 보고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제 오늘 회의 이후에 작성하기로 서로 이제 몇 가지 이제 해보자라는 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올라가는 밑에서 그 민원연이 발표하는 모니터 보고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설에 또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제가 이제 설 이후 첫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설 관련된 내용들로 쭉 모았는데요. 이것은 고발뉴스 보도입니다. 이거는 봉 씨가 해주시죠. 설 연휴를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설 연휴에도 보도는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보도들이 역시나 있었겠죠. 조금 많이.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발뉴스 그 하성태라는 분이
고발 뉴스뿐만이 아니고 오마이뉴스 등등의 이 매체 비평을 참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하성태 기자가 이제 쓰신 겁니다. 이 설 연휴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래요. 네. 아니 무슨 명절만 되면 사면 얘기가 나와. 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보도를 한 매체가 연합뉴스 TV라서 더더욱 놀라움을 표했던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 보도가 나오게 된 맥락이 있는데 설 연휴 이렇게 명절이나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항상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몇 번째 명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 이번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종편에 그 전에 보니까 뭐 뭘 먹었다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특식이보다 이거 꼭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특수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감옥에 정경심 교수도 있다. 이렇게 이어붙였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경심 교수를 동급으로 놓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에이, 그건 아니지.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뉴스원의 1월 25일자 보도예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 다 아는데. 이 두 사람을 왜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이 이렇게 쓰냐는 이제 의문 제기죠.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 참.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급이냐. 근데 그 보도의 제목이 진짜 웃긴 게 국정농단 박근혜 일가 비리 정경심 서울구치소서 설맞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좀 이상하죠. 무슨 라임을 이딴 식으로 지금 그리고 국정농단하고 일가 비리가 또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일가 비리는 국정농단처럼 지금 확실하게 밝혀진 범죄냐?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기사 형식이라는 거죠. 뉴스원만 그렇게 보도한 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하성태 기자가 그거를 보다가 연합뉴스 TV에서 정말 이상한 기사를 하나 본 거예요. 뭐냐면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구치소서 6번째 명절 마지막 가능성. 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일 수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약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뭐 사면 가능성 얘기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갈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사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미 유죄가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6번째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파기환송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이번 설이 구치소에서 마지막 명절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기사다 진짜. 또 기사 마지막쯤 가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앵커가. 서울고법은 현재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인데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오는 31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실제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쭉 있고요.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다시 검찰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모여집니다. 아니 일단 선고도 안 내려졌고 그래서 사면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고가 되면 석방 가능성이 그러니까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빨리 선고가 다 내려지면 사면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두 수를 앞으로 보고 세상에 기사를.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뇌물 부분, 국정농단에서 있어서 또 뇌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이거 분리해서 해야 되고 또 형이 너무 가볍다.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형을 더 높이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이 이거 형을 더 때려라. 그렇게 한 걸로 때린 거잖아요. 이거 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연합뉴스 TV가 이렇게 설에 사면을 사면 가능성을 이렇게 거론하는 세상에. 보도를 냈다는 점에서 조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기사를 왜 쓰는 거죠? 여기에 하성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사면은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된다. 설 연휴 기간 국가기관 통신사가 박근혜 석방 가능성을 솔솔 피워올릴 계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굉장히 기사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쓰지 이런 걸? 막 약간 네. 기대하는 건가? 여기 이제 소망 성취성 기사가 아니라면 뭐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보도를 말할 때 그러잖아요.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이다. 네. 이러한 여론이 있다라고 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띄었는데 욕을 먹으면 아직 아닌가 봐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아니 근데 가능성을 띄우려면 뭐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에드벌룬을 띄워야지. 이건 언론에서 세상에 국가기관 통신사에서 그렇죠. 이런 걸 띄운다고요? 그래서 하성태 기자가 그 지점도 지적을 하는 것이요. 연합뉴스 TV가 사면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멘트예요. 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사면 가능성을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연합뉴스 TV는 국가기관 통신사라는 연합뉴스는 우리 공화당 또는 태극기 부대의 여론이 뭐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상하네. 예. 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설 이야기인데요. 또 KBS의 드라마 하나가 설 연휴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풀 인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봐요. 봤습니다. 저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라는 드라마래요. 주말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그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이번 그 연휴에 안 했거든요. 저 너무 화가 납니다. 네, 결방을 했어요. 설 특집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죠. 스토브리그가 금요일 토요일 드라마인데 이걸 안 하는 바람에 화가 났습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뭐라 그러지? TVN에서 하는 방송 사랑은 불식차? 뭐 그거 안 했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원래 명절 연휴마다 이제 드라마 팬들은 약간 짜증이 나죠. 설 특집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걸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방송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방이 돼야 사실 명절도 좀 보낼 수 있고 건데. 그런 것이죠. MBC도 2번은 없다를 결방을 하고 그리고 스토브리그 SBS도 결방을 했어요. 그런데 KBS의 이 사풀 인풀이라는 방송은 계속 해버렸다. 결방 없이 했고 거예요. 거의 방송사 중에서 이 메인 드라마를 그대로 원래 편성대로 보도한 데는 KBS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네네.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희망연대 노동조합 방송 스태프 지부가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주장은 원래 사풀인풀이 기존에도 쪽대본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게다가 명절에조차 쉬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들 주장을 보면 공영방송 KBS의 사풀인풀은 작년 말부터 과도한 촬영 시간으로 악명이 높았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다른 방송사들은 바뀌는 제도에 맞추기 위한 신용이라도 하면서 일일 14시간, 16시간 등으로 촬영 시간을 줄이는 와중에 KBS는 여전히 일일 18시간 이상 촬영을 진행해왔다. 말이 18시간이지 촬영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과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고 복귀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24시간에 가까운 노동시간이다. 아무리 드라마 막바지엔 스케줄이 바빠진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갈아 넣어서 방송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방송 드라마 제작진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혹사당하는 상황은 사실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방송을 즐겁게 보지만 그 방송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노동법 안에서 그리고 이게 뭐 완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18시간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24시간 어떻게 일을 해요? 그리고 치우는 시간도 다 노동이잖아. 그쵸.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진짜 24시간 노동을 한다는 소린데 이거를 6개월이니까 뭐 하자. 뭐 몇 개월이니까 그렇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송사들처럼 명절 연휴는 결방을 하고 스태프들도 좀 쉬고 제대로 된 대본을 준비해서 방송을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사 내부의 편성 스케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편성팀 혹은 제작 스케줄 담당의 직무유기나 능력 부족으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 노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편성은 이제 설 특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네. 편성을 미리 짜거든요. 네네. 미리 방송 촬영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집 같은 거 준비하고 뭐 할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없나 보네요. KBS가 아예 설 특집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를 대체할
아무런 대안을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겠죠. 그래서 그 스태프 지부가 한 말 중에 좀 마음에 들어오는 게 다른 방송사들은 편선 변경이나 대체 편성이 쉬워서 드라마를 결방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부터 공공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게 또 KBS만 이렇게 딱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네. 그렇죠. 뭐 상업 방송도 아니고. 네. 그 사프린프 제작진은요. 미디어오늘 지금 저희가 읽어드리는 게 미디어오늘 기사인데 네. 미디어오늘에 이런 입장을 내놨대요. 현재 KBS 주말 드라마 사프린프의 스태프들은 하루 16시간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근로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말이 다르네요. 말이 다른데 KBS 제작진의 입장이라고 해도 타사의 드라마 일일 노동시간보다는 대체적으로 길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희망연대 노조에 의하면 타사는 일일 14시간, 16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제작진 말을 그대로 따른다 해도 많다는 16시간도 얘기죠. 많다는 소리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일 16시간이 그것도 이상한데. 네, 이상하죠. 일단. 이게 인간적으로 조금 너무하다 싶은 노동시간이잖아요.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되고 이제 표준계약서도 어쨌든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향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차차 개선은 되고 있는데 KBS 공영방송 KBS가 아직도 이런 이제 문제 제기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그 자체로 반성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공영방송이 사실은 좀 더 선도적으로 네. 이런 문화를 타파해 나가야 네. 되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쪽대본 같은 거 안 쓰는 사전 제작 드라마들이 평이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드라마의 질이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예. KBS가 그거 이미 경험해보기도 한 방송사인데 네. 앞으로는 이런 환경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 특히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각지대가 아침 드라마 그리고 뭐 이렇게 주말 드라마 이쪽은 아직도 좀 사각지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표준계약서 이제 의무화하고 좀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좀 볼게요. 제가 지난 그 설 전에 휴가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봉우 팀장이 이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아 그러네요. 아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우리 그때 댓글 다 읽었어요? 다는 안 읽었어. 그래도 그러면 그 그냥 전날까지 전날까지 댓글은 읽었던 것 같아요. 하는 것까지 예. 가볼게요. 예. 먼저 미령곰탱님께서 팟빵에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나랑 비슷한 증상이군요. 저도 모처럼 만에 푹 쉬었네요. 특히 1월 달에는 13일 연속 근무를 해서 그런가 피로가 극에 달하고 운동을 쉬어서 혈압이 높아졌다. 아이고. 헌혈을 할 몸뚱이도 안 된다는 정말로? 청천벽력 소식도 들었다. 예. 이번엔 정말 푹 쉬고 컨디션 회복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그나저나 투어이브 박미정님 인터뷰를 듣고는 신입 회원이지만 부산 행사만 참석해서 부끄러웠네요. 다음에는 서울에서 뵐게요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네, 꼭 한번 오세요. 예, 꼭 한번 오시고 뭐 또 저희가 부산 내려가기도 해야겠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찬빛 속의 불길님께서는 언제 오나 해서 봤는데 진즉 온 듯 우편함을 확인 안 하고 있었네요. 어디다 붙일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 저희 스티커. 네. 일단 차에다가 가장 큰 언론 개혁을 붙여야겠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민원연 식구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드디어 이 스티커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요겁니다. 예, 여기 우리 마이크에 붙어 있는 요 스티커예요. 요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 다른 종류의 스티커도 있으니까 네, 네. 민원연 회원 가입하시고 네, 스티커 신청해 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제가 이 민원연 스티커를 내 차에다 이렇게 붙이니까 우리 딸이 왜 회사 차를 만들어 버리는 거냐고. 이거는 개인 차인데 왜 회사 차를 만드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좀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차에다가 미디어 탈곡기 이쪽에 붙이고 이렇게 세트로 네. 붙이시면 참 좋겠다라는 이게 말씀. 제 핸드폰인데요. 예, 요렇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예, 마치 핸드폰에 원래 이렇게 붙어 나온 거 같잖아요. 예. 붙어 나온 것 같잖아요. 사장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는 탭. 이거 네. 갤럭시 탭 밑에 네. 보여요? 예, 요런 네, 거 있죠. 네. 얼마나 이쁩니까? 언론 개혁. 예, 이거 민원연이 만든 것 같지 않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 예, 그리고 네. 꼭 회원 가입하시고 예. 노란색 메모지님.
어쩜 스티커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지 아까워하지 말고 써야 할 텐데 말이죠.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 그런대로 책장은 좀 해서 인증샷 찍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읽어볼게요. 근데 처장님이 읽어주는 게 더 좋긴 해요. 하시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부 책을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우리 노란색 메모리지님 요거 주문하신 전화 제가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책이 잘 갔다니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전 세계 민원연밖에 갖고 있지 않은 책. 네. 민원연만이 드릴 수 있는 책이에요. 저 진짜로 그래서 민원연도 한 질 더 사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책이 자꾸 누가 빌려가거나 해서 책이 없어지거나 해서 없어지기 전에 완전히 절판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거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죠. 10권에 10만 원, 한 권에 10,000원.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근대사, 역사가 다 담겨있는 이 소중한 책이 민원연에서만 살 수 있다는 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회원가입 안 해도 살 수 있고요. 회원가입 하시고 사면 돈 줍니다. 약장사 같아요. 민원연으로 전화 주세요. 네. 자, 투어이브 박미정님 746편부터 연휴 때 정독하려고 듣고 있습니다. KBS가 또 요즘 KBS 뉴스를 안 봐서 좀 답답했는데 저리톡이 잠시 쉬는 것이 많이 아쉽네요. KBS 내부에 성찰할 수 있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성찰을 할 줄 아는 기자가 많다면 계속 이런 식의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유하셨어요. KBS 어떤 방송? 뭘 보셨길래 이렇게 하나 KBS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좋을 때는 좋고 또 안 좋을 때 안 좋으니까. 저리톡도 2월에 한다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네. 그리고 민원연 처장님, 활동가님, 회원님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세요. 날씨는 겨울 같지 않지만 건강 모두 조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댁에 가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굉장히 심한 그 어떤 명절 몸살이 났어요. 명절 증후군. 아유 진짜 죄송할 정도로 일을 많이 못했는데 몸이 아무튼 안 좋아요 지금. 자, 유튜브 댓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RL님, 난 정말 한국 판사들 보면 너무 웃기다. 법관이 법관답지 못하다. 어떻게 판사가 인권 개념을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인권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2차 피해, 2, 3차 범죄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거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그렇죠. 뉴스앤조이가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라고 했다가 지금 처벌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판결 지금 뉴스앤조이 보니까 모금하고 있습니다. 진짜 망할 수도 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 판결 때문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금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그 언론사가 저는 진짜 좋거든요. 정말 의미 있다. 우리도 막 상도 드리고 했지만 뉴스앤조이 진짜 열심히 하는 언론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로 흔들려서 망하면 정말 우리 사회 큰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좋은 기자들이 잃는 겁니다. 네. 자비님, 약자를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된다는 사법부의 강자 대변 사례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기독교가 강자니까. 그렇죠. 보수 기독교가. 그리고 최은정 님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뉴스앤조이 항소에 도움되라고 소액이지만 후원했어요. 재판부의 판결에 상식적으로 납득되지가 않아요. 정말 부당합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가짜뉴스 유포단체에게 소송 시달림 당할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저도 우리 보고서에도 가짜뉴스란 말 제법하거든요. 고소하면 큰일 났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김야옥님도 공론장 배제를 우려해서 군사 독재 시절 그 많은 사람들을 깜빵에 보냈냐라고 반문하셨고요. 송남성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얼듀프님, 아니 소수자 혐오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의 명예와 권리는 소중하게 법이 지켜줘야 될 권리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알리고 지적하는 쪽에 언론의 자유도 없다는 판결이라뇨. 판사도 탄핵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얼토당토하는 판결이 안 나올 텐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법관을 선출직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자, 그리고 HJR님께서 MBC도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전 흔히 말하는 윗선은 거기서 거기니 그런다 쳐도 평사원들이 전체적으로 침묵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대전 MBC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전 MBC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전 MBC 그 기자회견 이후에 관련 보도들이 제법 그래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여혐성 댓글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게 달려요? 네, 우리 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영상 우리 거 말고도 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는 이제 돌았어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예쁘고 젊어야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식의 댓글도 굉장히 많고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전 MBC의 조치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로 MBC도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했는데 지역사 사장들이 다 있고 경영이 그 자체 경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역 MBC가 대부분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MBC 말고 다른 민방들도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 문제는 본인들은 이건 채용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명백하게 여성 아나운서와 남성 아나운서의 그 어떤 비율을 봤을 때는 채용 성차별이 맞거든요. 어떻게 늘 남자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정규직이 되고 여성 아나운서는 계속 그렇게 안 됐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말씀하신 평사원들이 전체적으로 침묵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저도 깊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MBC 사장이 이제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승호 사장은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거나 입장을 내놓는 것은 안 할 것 같고요. 새 사장에게 물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도 최승호 사장님이 해줬으면 해결에 나서줬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아무튼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약간 다른 방송들보다 조금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아무래도 네네. 화제성 판결이다 보니까 네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논평을 좀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는 이 방송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그리고 뉴스앤조이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